배터리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다라고. 그러면 기업들이 어떤 거를 좀 선보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기업의 방향성도 엿볼 수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상대적으로 LG 엔솔보다 삼성 SDI가 상대적인 강세가 시현되고 있습니다. 인터배터리 끝나면 워낙 지금 코스닥 ETF가 자금이 뭐 몇 조씩 들어왔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이 역시 이 수혜를 가장 크게 받았기 때문에 EV 사업부에 대해서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경쟁은 더 심화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업체들의 그 시장 점유율은 하락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삼성 SDI가 이제 타격은 좀 제일 클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근데 이 부분이 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잖아요. 너도 나도 북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GM이라던가 그리고 포드, 스텔란티스 다 이제 우회의 정책을 펼치잖아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를 채택을 하겠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누구나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노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제한적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 과연 업황 회복이 언제 될 것이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좀 가장 포인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인력도 감축하고 있고 지금 생산 라인도 전환을 다 하고 있고 막 이런 흐름 속에서 시장이 바라보는 업황 회복은 2027년 정도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미리 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선반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 출시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EV 사업부의 이제 수익화에 달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속도적인 부분들을 다 껴 맞춰 봤을 때는 시장에선 2027년으로 보고 있는데, 주가는 미리 선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2026년도에도 주가는 미리 EV 관련돼서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이 이제 전기차를 넘어서서 ESS 그리고 AI, 드론, 이렇게 각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배터리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다라고 이제 한 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전기차 업황이 어려우니까 다각화를 하는 거죠. 이제 넓혀서 보는 거고, 넓혀서 봤을 때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수익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증명해내려는 움직임들이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11일부터 4일 동안 개최가 되는데 14개국의 700여 개의 기업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되는 거고, 박태서 한국배터리 산업협회 이제 산금 부회장 같은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배터리 산업이 뭐 주가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업황이 어렵다고도 이야기는 하지만 신산업이자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이고, 미국과 유럽의 현지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되게 협력 파트너로서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공급망 재편 과정 속에서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도 뽐내게 되면 해외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찾아오니까 여기서 기술의 장 그리고 협력의 장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어떤 거를 좀 선보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기업의 방향성도 엿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SK온 같은 경우에는 ESS 쪽으로 좀 집중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ESS 쪽으로 지금 SDI와 LG 엔솔과 비교를 했을 때는 좀 뒤처진 경향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포트폴리오 확장을 하면서 ESS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 나왔고요. 국내 입찰 ESS 쪽에서 또 SK온이 또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SK온이 이제는 ESS 쪽으로 좀 두각을 드러내나라는 생각을 할 때쯤에 이번에 포트폴리오 확장을 ESS 쪽으로 좀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지금 삼성 SDI는 AI 시대의 이제 핵심 인프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이터 센터를 좀 정조준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정전 전원 장치라던가 그리고 배터리 백업 유닛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력에 대한 공백이 제로가 될 수 있게 하는 기술력을 이제 선보인다라는, 지금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강조한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뭐 ESS 관련돼서 삼성 배터리 박스는 계속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 이거를 풀 라인업을 보여주고 AI 기반 화재 예방 소프트웨어도
지금 화재 얘기는 뭐 워낙 많이 나오는 거라서 이것도 공개를 한다라고 하고 뭐 전고체 배터리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지금 청사진 공개한다라는 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 ESS 넘어서 로봇이랑 드론 쪽으로 또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체 관련된 소재를 또 공개한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셀업체 외에도 지금 뭐 소재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전고체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시나리오는 전고체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은 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원하는 그 시기 자체를 맞춰줄 수 있는가가 좀 중요한데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가 삼성 SDI고 삼성 SDI가 이 부분이 진짜 양산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감이 꺾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충족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제시했던 그 로드맵과 시간표 네. 자체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이고 있긴 하지만 요번에 이제 인터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로드맵 청사진을 좀 제시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에서 좀 힌트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고체 배터리는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뭐 가격에 대한 부분들 부담스럽고 결국에는 그 가격에 대한 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기술 구현도 사실상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는 저는 분명히 이유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 관련된 그런 방향성 플러스 그리고 기업들의 움직임도 면밀하게 주시는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저도 좀 너무 길게 보시기보다는 약간은 수익에 대한 부분들 변동성 클 수 있으니까 유의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술력을 떠나서 그동안 보여줬던 그들의 움직임 자체가 워낙 가볍다라기보다는 맞아요. 변동성이 컸다 보니까 예. 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는 가시적인 실제 본 모습에 그러니까 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증명하고 보여줘야지 정말 섹터적인 모습으로 쭉 우상향 기조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SDI는 로봇과 연계된 전고체 기대감, 자회사 지분 활용 가능성 부각되면서 최근에 상대적으로 LG 엔솔보다 삼성 SDI가 그렇죠. 상대적인 강세가 시현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비타가 어떻게 보면 EV 에비타가 26년, 27년 기준을 봤을 때 역전이 됐는데요. 지금은 삼성 SDI가 28%로 16% 정도 프리미엄 더 받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해당 밸류에이션 역전이 다시 해소될 수 있는 게 3월 정도에 또다시 엔솔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마 3월에 주총 이후에 LG 엔솔 같은 경우는 지분 매각 불확실성이 아무래든지 확정이 되면 불확실성이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점 3월에 그 부분들 주총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네. 변수가 결국은 그 전후와 난으로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배터리 이후에는 아마 네. 전고체 기대감을 조금은 이제 인터배터리 끝나면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 2년간 인터배터리 행사 이후에도 전고체 관련주의 주가가 인터배터리 전에 올랐다가 똑같은 게 반복된다고 이제 단언할 수는 없으나 최근의 흐름들도 아마 그런 흐름들을 감안한다면 네. 다소 좀 역전된 그러니까 삼성 SDI가 네.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물론 뭐 SDI도 길게 보면 좋죠. 네. 그러니까 LG 엔솔이 이제 그런 부분들 역전시킨다고 한다면 최근에 주춤했던 것들이 조금 더 SDI를 조금 더 추월할 수 있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수급 이슈는 이제 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워낙 지금 코스닥 ETF가 자금이 뭐 몇 조씩 들어왔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사주다 보니까 지금은 에코프로 그룹이 역시 이 수혜를 가장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냥 딴 것 떠나서 수급 이슈는 무조건 에코프로 그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액티브 ETF가 코스닥 쪽에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자금들 또 실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에코프로 관련된 부분들이 시총 상위 종목이 여전히 주가가 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의 기대감에 LNF 쪽에 이슈가 여전히 남아는 있죠. 최근에 좀 힘들게 가고는 있습니다만 FSD 유럽이나 중국 쪽의 승인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모델 출시라든지 그다음에 직납 이슈가 또 LNF가 굉장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LFP 양산
양산도 지금은 올해 하반기 정도로 NLF가 보고 있어서 NLF도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더 시총 갭이 좀 축소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이 먼저 많이 올랐지만 NLF가 시총 갭을 축소하기 위해서 좀 따라갈 가능성도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외에도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 포스코 그룹이 리튬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가장 잘 돼 있는 그룹이죠. 포스코 홀딩스 등을 포함해서 리튬 관련된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고 효율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한번 작용을 할 걸로 보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뭐 양극재뿐만 아니라 그 외에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역시나 이제 우리가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이런 것도 다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세대를 본다면 뭐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게 역시 전고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건식 전극 이런 부분에 대한 차세대 기술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수 있는 국면에서 역시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적을 또 겸비할 수 있는 것들이 ESS 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는 종목도 같이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좀 나눠 본다면 결국은 차세대 기술군 위주로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고체나 건식 전극, 응극제, 실리콘 응극제 이런 걸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스 이런 것도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하반기부터 ESS 수주나 실적이 본격화된다는 점, ESS 수주를 본다면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한중 NCS나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다 똑같습니다. 반도체도 원래 제조업체가 올라간 다음에 소부장이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차 전지도 뭐 별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셀이 먼저 가야지 뭐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것들이 이제 소부장인데요. 이제 제가 하나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요지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지금 3월 달 이후부터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약진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특히 이재명 정부가 지금은 코스피가 이제 6,000포인트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많아졌고 네. 이재명 대통령도 코스닥이 제대로 못 올라간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두세 번 정도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 코스닥 시장에 따라잡기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닥 ETF도 자금이 많이 들어왔지만 3월 중순 이후로 코스닥 액티브 ETF가 들어온다는 점은 코스닥의 종목 장세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이제 하이닉스나 대부분 다 액티브 국내 펀드들이 목에 좀 상 상태니까 낙수 효과를 반도체 소부장까지 바라본다는 게 역시 자금들이 코스닥 쪽으로 좀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셀업체가 좋긴 좋은데 먼저 가야 되는 게 그렇죠. 순서대로 맞는데 소부장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 등을 포함해서 반도체 쪽의 수급이 좋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코스닥 쪽의 수급이 좋아지게 되면 이 수급들이 결국은 셀업체 무거운 셀업체를 뭐 30조 이상짜리를 들어올린다기보다는 그렇죠. 네. 예, 코스닥 쪽에 어떤 그런 부분들 좀 플레이가 혹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돌다 보니까 나오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도 가다 보면 뭐 디램 이야기하다가 낸드까지 이야기하고 네. 뭐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HBM 이야기하다가 이제 HBF 이야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네. 플래시 메모리 관련 낸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램 시장이 좋았다면 낸드도 가야 되고 낸드 사이클이 정도 끝나야 순환 차원에. 반도체도 끝난다 이런 생각이고 그게 HDD까지 제가 지금 잠깐 언급을 네. 드릴 정도로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하나 좋으면 그 다음에 뭐가 좋고 뭐가 좋고. 그러니까 폐배터리가 나온 것은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최근에 2차 전지가 올라온 게 실적 바닥론, 두 번째로는 ESS의 성장, 세 번째까지가 이제 로봇까지 가서 이제 되고 AI도 사실은 한번 묻었었죠. AI를 가게 되면 2차 전지가 좋아진다 뭐 이런 것까지 묻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사실은 보면 테마성이 묻었었어요. 실적에 대한 바닥론부터 시작해서 ESS 여기까지 실적인데 그 다음에 AI 묻었고 그 다음에 로봇까지 묻혀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테마성을 묻혀가면서 가는 거고 하물며 최강에는 철강까지 AI를 묻혀요. 데이터 센터를 하려면 철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철강도 지난주에 묻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군들 중심으로 해서 자꾸 섹터별로 묻혀가는 분위기인데 지금 폐배터리 놓고 주가를 끌어올리겠다고 달려드는 수급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 섹터들이 많고 더군다나 전쟁 터지니까 전쟁 터져서 또 주요되는 섹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조선은 특히나 이제 LNG 관련된 쪽에 한국이 반사 수혜 받을 거다까지 말라고 있고 에너지 방사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쪽도 너무 많은데 폐배터리까지 지금 신경 써가면서 이 전쟁통에 폐배터리 종목을 골라서 산다? 이 만만치 않은 아마 뭐 초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